네, 2007선까지 지난주 급등한 이후에 오늘 새로 맞게 되는 월요일장입니다. 차분하게 흘러가죠. 코스피가 소폭 약세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오히려 돌아선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강세 출발했다가 또 약세 전환하면서 좀 명암이 엇갈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김진표 대표, 유인재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진표 대표님, 네. 일단은 조금 쉬어가자는 분위기는 형성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더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금요일 날의 급등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서 수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 매도, 기간의 매도 이러한 부분들이 탄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일단 제거가 됐다.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벤트에 대한 제약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일단 결론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과연 바닥을 찍고 돌릴 수 있느냐라는 바닥 확인이라는 관점들이 하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여전히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과연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독일에서 합헌 판결이 났지만은 이 이후에 과연 독일에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는 확인 관점, 결과에 대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난주 이벤트를 통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 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안정적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큰 폭의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일단 숨고르기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일단은 지금 이제 상승 자체로 방향을 돌려놨고 주봉상에서의 저항대를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겠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조바심은 내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들이 일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틈새 종목군들의 강세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철 금속 업종, 현재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풍산이라든가 고려아연, 이구산업 이런 종목군들 현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업종군들의 경우에도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테마들에 대한 그 이벤트로 인해서 현재 강세가 형성되고 있지만은 전력 설비 업종군들도 현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정유업종군들 GS,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현재 1%대에서 강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금호석유나 호남석유 이런 종목군들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매도 관점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숨고르기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섹터군들 금융업종, 전기전자업종, 운수장비업종 그리고 일부 건설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전히 호가 상황 양호하고 수급적으로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일단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건설, 금융, 그리고 전기전자 일단은 계속 보유할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본다면은 정유업종에 대해서도 신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GS 이런 종목군들, 여타 종목군들보다는 좀 덜 올랐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현재 한 종목은 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에서도 양호하고 그동안에 그 전날 금요일 날의 갭 상승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또 화학업종이나 철강 금속업종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또 서서히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 유동성 기대라는 부분에서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화학업종 내에서 정유업종을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흐름을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화학업종 내에서도 소재 부품이라든가 태양광 셀라인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 태양광 셀라인의 경우에는 아직은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화학업종 내에서도 일단 정유업종을 1순위로 그 다음이 2순위로 소재 부품업종 내에서도 기초소재업종군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한 번 더 매기를 숨고르기 과정이라면 매기 유입에 대한
흐름을 포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철강 금속업종 포스코 현대제철이 있겠는데 약간은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봉이 좀 형성됐던 부분들을 본다면 상대적인 비중이라든가 현재의 움직임들을 본다면 아직은 좀 탄력을 붙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3순위 정도로 보고 일단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정유업종을 중심으로 한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기존의 대형주들 금융업종, 전기전자업종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업종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에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진표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유인재 위원님. 네. 그동안 이제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좀 탄력 시세를 내주다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대형 지수 경기 방어주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좀 넘어오는 상황이어서 중소형주 투자하던 분들은 또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전략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갑작스러운 거라기보다는 일단 생각보다 빠르게 QE3에 대한 전격 시행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상당히 급격하게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역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대형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반응을 하는, 특히 상승을 하는 그런 수급적인 주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 집중했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스피의 상승을 잡지 못하고 결국 코스닥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요.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QE3, 그전에 있어 독일 헌재의 어떤 ESM에 대한 합헌 판결, 그리고 또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당분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영미계 자금, 특히 미국계 자금이 상당 부분 국내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 대형주 쪽에 대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가 일단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 뭐 쉽게 말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전체 지수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는 계속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닥이 모두 다 무조건 대부분 모든 종목이 코스피보다 약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특히 말해서 뭐 IT 쪽, 특히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에 있어서는 역시 코스피의 전반적인 평균 수익률보다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또 LG전자 앞서 이제 뭐 업계 1, 2등이죠. 아이폰 5뿐만 아니라 갤럭시 S3가 다 나온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에 9월 18일 날 LG의 이제 전략 스마트폰입니다. 옵티머스 G가 이제 발표되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부분에서는 뭐 갤럭시 S3라든지 아이폰 5보다는 상대적인 강세라 이런 부분이 약하겠지만 기존 어떤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폰 5가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많이 기대치보다 많이 약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MS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국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상당 부분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코스피와의 또 연관, 또 전방업체와 또 후방업체 간의 어떤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부품업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간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중에서 역시 좀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4종목을 잡아왔는데요. 역시 뭐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화전자, 그다음에 액트, 그다음에 LB세미콘이라는 종목 4종목을 일단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출발 전략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한 말씀 고맙습니다.